예, 안녕하세요. 얼리코딩 10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책상 세팅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따라하는 순서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강의를 보시다가 이 화면이 나오면은 정지하시고 따라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따라하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기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뭐였죠? 만약 뭐뭐시면 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건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로직이라는 게 이제 2단계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조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 드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형식의 if문을 사용하면서 익숙해지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때까지 네, 부담 없이 조금씩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이 있어요, 그죠? 학생이 있는데 학생의 이름이랑 학년이랑 시험 점수를 우리가 코딩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 같은 경우는 글자니까 스트링 해서 네임 하면 될 거고, 학년 하면은 그레이드 해가지고 인티저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 4학년 숫자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어 해가지고 더블 스코어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임은 뭐 0희, 그레이드는 3학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학생이라는 변수로 묶을 수 없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작정 따라하는 걸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여시고요. 지난번에 하셨던 거를 닫으시고 새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EK1001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next, finish 끊으시고요. 네, 처음에 이제 로딩한 순서가 조금 걸리죠? 네, 네,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딩이 끝나시면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코딩을 시작을 할 텐데요. 크게 일단 헬로 월드 지워주시고요. 버튼 2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위아래 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호리젠탈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위아래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뷰 해가지고 버튼 위에다가 이게 어떤 버튼이 의미하는지를 적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양쪽으로 뻗어서 양쪽으로 뻗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사이에 중간에 스프링 그 중간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위에 마진 20 주고 텍스트를 데이터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는 30 정도로 해볼게요. 조금 크게 하고 굵게 만들어 볼게요. 버튼도 입력하시고요. 버튼은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넣어 볼게요. 위아래 좌우 위아래 다 중간에 놓기 때문에 위아래 다 로봇 팔을 쭉 뻗어 가지고 네, 스프링 마진으로 잡아 주시고요. 자, 어디 있죠? 네, 텍스트는 찰스 콤마 세컨드 그레이드 2학년 그 다음에 85점 제가 일단 영문으로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입력하실 때 한국말로 넣어도 돼요. 제가 요건 이제 예제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밑에 요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대문자로 표시됐던 것들이 소문자로 표현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요 버튼입니다. 여기. 자, 이제 밑에 칸도 만들고 똑같은 형식으로 텍스트 뷰에서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텍스트에다가 테스트 리절트라고 해가지고 네, 하고 굵게 하시고 사이즈 30 잡으시고 똑같은 형태로 왼쪽 오른쪽 로봇 팔 뻗으시고요. 중간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할 텐데 요거는 고정 마진을 해서 역시 한 20 정도 입력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다른 버튼을 넣어 놓을게요. 이건 이제 85점이라는 시험을 평가하는 버튼이 될 거예요. 철수가 2학년인데 85점을 시험 점수를 받았어요.
자, if score is greater than 몰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스코어 90점보다 크면은 통과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 지난번에 배운 조건문을 써가지고, 통과했니, 시험을 통과했니, 안 했니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표현해 볼게요. 자, 양쪽으로 좌우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로봇발 뻗어서 센터로 잡아주시고요. 요거를, 네, 제로 마진을, 위드스로 해가지고 꽉 채워볼게요, 한번. 네. 자, 이제 코딩을 하실 텐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걸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클래스라는 걸 시작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학생의 특성을 하나로 묻는 방법이 클래스라는 거예요. 자, string name, 아까 학생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주석을 이렇게 썼어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슬래시 하면은 요거는 설명을 적어 쓰는 그런 거 같아요. 컴퓨터는 요 슬래시 이후에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적어도 돼요. 이제부터는 코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정의한 것들을 나중에라도 잊어먹지 않도록 적어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코어 가지고 요거는 학생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됐고요. 자, 이제 스튜던트 밑에는 또 클래스 바깥에다 스튜던트 해가지고 스튜던트 해가지고 세미콜론도 하시고 밑에 onClick이라고 하는 함수 사이에 스튜던트는 student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참고로 이때 우리가 이 스튜던트가 전역 변수죠. 이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죠. 글로벌 변수. 네.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해도 그 값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public void toast message. 이 부분은 이제 익숙하시죠? 네. post.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콤마 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네, 입력된 값이 msg니까 msg를 출력해 주세요. 길이는 짧게 보여주세요. 랭스로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명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는 행동을 기재할 텐데 public void를 해야 되는데 void를 안 했죠? 네, input 1 view v 인데 그래서 빨간색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 빨간색이 되냐? 리턴 값을 안 줘줬기 때문에 함수에는 항상 무슨 값? 리턴 값을 쓰셔야 돼요. 없으니까 void로 하시고요. 자, student.name은 요거 어제 많이 보셨던 거죠. 뭐뭐점 네, 뒤에 설명을 할게요. student.grade는 양년 student. 또 스코어는 85점 네, 입력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버튼 평가하는 거 점수를 평가하는데 90점 이상인 경우에 패스라고 했었죠. 이름은 테스트 리얼트라고 view v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 하고요. 가로 열고 가로가 빠졌네요. 네, 가로를 열고 가로 열고 student.score 이 값이 9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메시지에서 합격하셨네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라는 말을 적어 볼게요. Congrats, you passed.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고 표현해 줘야 되겠죠? 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 여러분들은 직접 계속 쳐보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는데, 여러분들 양문 자판이 아직도 어색하실 거예요. 그죠? 네,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입력해 보시면은 점점 영문 자판이 편해지십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각각의 속성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onClick에다가 첫 번째부터 onClick에다가 데이터 인풋 1 하시고 두 번째는 테스트 리절트 1 해가 입력하시고요. 자, 지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네, 이렇게 첫 번째 클릭을 했는데 별 얘기는 없어요. 두 번째 클릭하면은 떨어졌다고 되네요. 왜냐? 85점인데 철수는 85점인데 9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이라 저희가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랑 80점으로 바꿔볼게요. 80점 일단 버튼을 바꿔주시고요. 실제 코딩에서도 80점을 바꿔주시고 시작. 이제 이거는 테스트라고 뜨네요. 그죠? 성공하셨네요.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따라하기 순서인데요. 오늘은 조금 입력하실 게 많아요. 그죠? 그림 요런 화면 만드시는 거는 이제 어느 익숙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위에 텍스트 뷰 버튼, 텍스트 뷰 버튼하고 요거에 대해 나열하는 방식은 여러분 제가 한 대로 호리젠탈 가이드라인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익숙하신 취향에 따라 하시고요. 요 화면을 만드신 다음에 설계하신 다음에 왼쪽에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한번 넣어 보세요. 클래스를 선언하시고 이 안에도 넣고 요 나머지 것들도 입력해 보시고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제가 참고로 여기 동영상에는 한국말로 영문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국말로 바꿔서 봤어요. 여러분도 원하신 대로 해서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고 80점이 넘는 철수가 시험에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실습이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속성 하나 표현하는 변수라고 했는데 변수라는 말은 사실 안 쓰는데 어쨌든 같은 개념이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바로 클래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묶어줄 수 있다?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로 하나를 딱 묶어주면은 이게 하나의 뭉텅이 그룹이 돼요. 그룹이 돼가지고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시스템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의 이름이에요. 네. 이러한 형태의 가지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이 스트링, 인티저, 더블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럼 변수를 일반적인 변수 선언하는 거랑 클래스 선언하는 거랑 한번 차이를 볼게요. 자, 변수 선언은 보시면은 정수형 A에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인티저 A 해서 세미콜론 하고 A는 1 해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하죠. 그죠? A라는 것을 선언해가지고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그 안에다가 1이라는 값을 보관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요. 그죠? 자, 그러면은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아까 클래스 이름이 이거라고 했죠? Cstudent라고 하는 변수를 A라는 이름으로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이제 A라는 거는 Cstudent의 속성을 가지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입력을 하는데, 자, 이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Cstudent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입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A.name. 기억하시겠죠? 점이라는 거는 뭐뭐의라는 거랑 같아졌죠? A의 name은 철수로 해주세요. A의 그레이드는 1로 해주세요. A의 스코어는 86이에요.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A라는 대표값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봤죠? 언제 봤죠? 네, 강아지 얘기할 때 봤죠? 우리 객체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자, 요거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강아지의 이름과 나이가 키가 속성이고, 첫 번째 프린스는 7살, 키는, 첫 번째 큰 애죠? 프린스는 7살, 70.5cm, 토토는 1살, 15cm. 그리고 요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저희가 예전에 간략하게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강아지에 대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퍼피라는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그 안에 넣고 안에 속성이 들어갈 텐데 이름, 나이, 키를 넣고 싶죠. 그죠? 이름은 스트링이 되겠죠? 나이는 뭐 소수점이 없으니까 인티저, 정수형. 키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70.5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더블로 이렇게 선언을 해 볼게요. 스트링 네임, 인티저 에이지, 더블 하이트 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보통 코딩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일에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다음에도 나중에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지라 하다가 내가 이게 뭐였지? 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를 다른 사람도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슬래시, 요거는 강아지 클래스야. 라고 적어놓고, 요거는 강아지 이름이야. 요거는 강아지 나이, 요거는 강아지 키야.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서, 아, 이 클래스 만들 때 맞아.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들었지? 라고 기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요거 똑같아요. 퍼피라는 이름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퍼피라는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그 변수의 이름을 프린스라고 했어요. 프린스. 프린스의 나이는 7살이라는 거, 프린스.age는 7살, 프린스.height는 70.5라고 한 거예요. 이름은 나중에 프린스.name은 땡땡해서 프린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지난번에 저희가 변수를 설명했던 건 좀 틀리겠죠. 인티저, 뭐 더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클래스는 도대체 어떻게 메모리 할당이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다음에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스 C 스튜던트라는 거 안에 지금 보시면은 세 가지 변수가 통틀어 있었죠. 각각은 그릇이 다른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죠? 예전에 설명드릴 때 스트링은 조금 큰 거 필요하고 인티저는 좀 작은 거, 더블은 인티저는 조금 큰 게 필요해요. 항상 말씀드린 이건 예시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C 스튜던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C 스튜던트라는 거를 우리가 선언을 하면은 요만한 크기의 메모리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메모리 박스 그려보겠습니다. 메모리 박스 이제 바로 왔는데, 자, 우리가 클래스 선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C 스튜던트 A라고 해봤어요. 그럼 A라는 이름으로 C 스튜던트라는 선언하면은, 요렇게,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스트링 네임하면 여기 생기고, 인티저 그리드하면 여기 생기는 것처럼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네, 이게 실제로 요렇게까지만 하면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C 스튜던트 A 하면은, 요렇게 울타리만 나와요. 즉 안에 내부적으로는 선언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즉 이게 좀 개념이 복잡하긴 한데 형식적으로만 메모리를 잡고 실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 공간이 할당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공간을 할당하는 명령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초기화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초기화라고 표현할게요. 편의상. 예. 언어마다도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우리가 만든 변수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요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한다?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C 스튜던트 A는 new, C 스튜던트 타입으로 만들어주세요. A에다가 안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명령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양을 볼게요 한번. 여기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그 부분이죠. 스튜던트, 뉴 스튜던트. 요거를 한번 주석을 해가지고 활동하지 않게 여기 동작을 금지시켰어요. 그 명령을 눌러볼게요 한번. 에러가 뜨죠. 그죠? 실행할 때까지 별다른 에러가 안 뜨는데 컴파일 할 때까지 실행할 때까지 안 됐는데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은 에러가 떠요.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안 뜨고 원래대로 나와요. 그죠? 자, 이 부분 다시 돌려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러라는 거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앱 돌리다 보면은 저런 메시지 보면 뭐야 왜 짜증나 라는 말이 많이 했죠. 자, 이게 메모리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대부분의 에러들은 메모리 상에서 뭔가 조작이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멈춰버립니다. 컴퓨터가. 즉 사람이 생각을 하려면은 뭐 1 더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잖아요. 그죠? 더하기가 뭔지도 기억해야 되고. 근데 메모리상에서 1이 기억이 안 나고 더하기가 기억이 안 나고 더하기에 대한 정리가 기억이 안 나고 하게 되면은 계산을 못 하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것이 스타트 된 거는 요 안에는 메모리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값을 넣어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변수 선언은 인티저 a는 1 하면 되지만은 클래스 선언 같은 경우는 cstudent a하고 값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들어가야 된다. 초기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길었죠? 하나씩 넘어오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스튜던트 방금 우리 계속 설명드린 거지만은 나만의 변수라고 표현해 볼게요. 클래스를 만드는 문장이었어요. 클래스라고 쓰고 클래스 이름을 적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필요한 변수들을 쭉 정의했어요. 그거에 대한 변수에 대한 정의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석을 뒤에도 달아봤어요. 학생의 이름, 학생 학년, 학생의 시험 점수. 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인티저 a와 같은 거라고 했죠, 이게. 자, 근데 이게 괄호 바깥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즉, 글로벌 변수예요. 각각의 함수에서 불러서 쓸 수 있고, 함수의 그 생애가 끝나더라도 이 변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버튼 1번 눌렀을 때랑 첫 번째 거 눌렀을 때랑 두 번째 거 눌렀을 때가 상호 변수가 초기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네. 자, 두 번째 요거는 스튜던트 뉴 해가지고 우리 클래스를 초기화한 건데 요거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요게 어디 위치에 있냐면은 항상 모든 자바 참 시작해 보시면은 요 문장이 항상 맨이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맨이 아니고 이제 항상 적혀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은 요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작동을 해요. on create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작동한 그 순간에 무조건 이 함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초반에 뭔가 초기 셋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요 안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자,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우리가 스튜던트 뉴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을 할 때 요 스튜던트라는 거에다가 요 변수를 초기화 시켜준 거예요. 메모리를 할당을 시켜준 거예요. 아까 보던 테두리 매닝에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쫙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요 선언된 값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student.name, 잘스, student.grade 뭐 해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 클릭을 하면은 그 입력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로직을 짰어요. 어떻게 로직을 짰어요? 80점보다 큰 경우에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라. 작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떨어졌어 라고 표현해라 라고 한 거. if, else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먼저 해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보면서 해보세요. 자, 어떤 거를 드릴 거냐면은 아까는 버튼이 하나씩만 있었죠. 그죠? 위아래로 두 개씩 더 추가해 볼게요. 위아래로. 자, 그래서 처음엔 철수만 넣었는데 존도 넣어보고 소피아도 넣어보고 존은 6학년이고 65점 받았고 소피아는 4학년이고 100점을 받았어요. 테스트 리절트도 90점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를 시키고 경우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를 시키는 경우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를 시키는 경우 이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이제 기존 그전에 작업하셨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버튼은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결과 메시지를 표현할 때 아까 전에는 요거 클릭 딱 하면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붙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학생의 이름도 한번 같이 나오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축하합니다. 찰스님은 합격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존님은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요. 한번 그러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어려워지니까 제가 속도 조절을 조금 계속 반복하는 학습을 드릴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지만은 그전에 거는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걸 해드릴 테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봤던 거랑 또 틀려요. 직접 하다 보면 직접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그 깨우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예제에 대해서. 자, 일단은 버튼을 2개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크기를 조금 늘려볼게요.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버튼 하나 추가하고, 왼쪽, 오른쪽도 로봇 발 쭉 펼쳐가지고, 중간에 정렬하고요. 위쪽, 아래쪽에서 그 사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죠? 중간 사이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값을 바꾸고 싶은데요. 있을까요? 텍스트 뷰에서 텍스트 클릭하시고 그거에다가 존, 6학년 몇 점이었죠? 65점 했고요. 대문자로 표현되는데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정하는데요. 30에서 그 점을 키웠고요. 그다음에 0dp 해가지고 공간상에 꽉 채웠고요. 두 번째 버튼 좌우로 또 펼쳐서 중간 센터로 저희가 정렬을 했고요. 텍스트에는 소피아가 있고요. 4학년이고요. 100점을 맞은 거네요. 그죠? 0dp로 해서 꽉 채워주고요. 한눈에. 그 다음에 그 적기를 30으로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대소문자, 요거 해제를 하고요. 자동 대문자 기능을 해제하고요. 또 밑에다가 똑같이 버튼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아래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또 글자를 바꿀 텐데, if 스코어 9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상인 경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0 아이고, 저 마이너스를 표현했네요. 나중에 이따가 바꾸겠습니다. 0dp 해서 쫙 펼쳐주시고요. 여기서 는을 바꿨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버튼을 넣고요. 또 똑같이 중간 센터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로봇 바로 펼쳐서요. 자, 0p로 만들고요. 또 글자에다가 if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근데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바꿔볼게요. 7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60 바꾸고요. 30으로 사이즈 바꾸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게끔 하고요. 이제 코딩을 바꿀 텐데, 이미 만들어진 함수랑 똑같은 형태의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쓸게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버튼. 근데 이제 복사할 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주석 달아보겠습니다. 아래 함수는 두 번째 버튼을 동작 같은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제가 주석을 달았고요. 여러분들 한국말 쓰세요. 굳이 영어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하고, 이거는 첫 번째 겁니다. 라고 하고, 이제 펑션 이름을 요거를 2로 바꿔볼고요. 내용을 존이죠. 아이고, 못할 점이 나네요. 하고 6학년 65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할 건데요. 세 번째 버튼에 대한 겁니다. 라고 글자를 바꿔줘 보고요. 이거는 3으로 바꿔볼게요. 이름을 뭐였죠? 소피아 했죠? 소피아 하시고 그레이드는 4
4 그리고 포트 그레이드 있죠? 스코어는 100점 하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밑에 버튼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한 텐데,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주석을 추가해 볼게요. 두 번째 리절트 버튼에 대한 함수입니다. 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은 대한 거고, 이름은 2로 바꿨고요. 요거를 아까 90점 이상이었죠? 네. 90점 이상인 경우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기로 했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세 번째 버튼 만들어 볼게요. 아니,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하시죠?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는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으로 바꿔주시고 현수도 여기서는 60 60 네. 자,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빼고요. 우리가 그 사이에다가 이름을 넣어보자고 했죠? 축하합니다. 누구누구씨 당신은 패스했네요 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스튜던트 네임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게끔 했죠. 네. 밑에 죄송합니다도 이렇게 해서 네.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네임 해가지고, 자, 이런 게 클래스의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룹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스튜던트 안에 에이지와 네임과 스코어는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변수를 했으면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복잡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성을 온클릭 속성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부터 하는데 온클릭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데이터 인풋 2죠. 이건 2였고 두 번째 게 1이었고 세 번째 게 3이었죠. 데이터 인풋 3.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전처럼 주석을 붙인 거예요. 혹시 실수하면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클릭 테스트 리절트 이것도 2. 세 번째 것도 테스트 리절트 3. 네. 됐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이상하게. 자, OK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네, 별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은 첫 번째 거 눌러보시고 첫 번째 조건 하면은 90점 이상이니까 떨어졌죠? 자, 존이라는 거 보이시죠? 미안해, 존 떨어졌어, 너. 60점 이상 경우에는 존 축하해 줬어. 두 번째 철수 씨는 85점이니까 8점 이상 경우부터 축하해 찰스 나오네요. 60점을 그렇게 하면은 역시 축하해 찰스 나오네요. 네 번째 소피아가 100점인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공한 거겠죠? 소피아 축하해, 소피아 축하해, 소피아 축하해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추적해 볼게요. 자, 데이터 인풋을 할 때 클릭하는데 아무 반응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웹하면 뭐 입력하면은 딱 뜨잖아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데이터 saved successfully. 아주 자료 입력이 성공했습니다.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입력된 값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스튜던트 네임 그래가지고 콤마 스튜던트 점 그레이드 네, 플러스 스튜던트 점 스코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각각의 버튼 위에 있는 3개 버튼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입력이 된 다음에 보여지겠죠. 이 문자가 실행을 해보는데 오케이 눌렀어요. 에러가 떴네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를 좀 간혹 보시게 될 거예요. 문장 길어지다 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플러스가 빠져 있네요. 그죠? 보면은 여기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요게 expected라고 돼 있죠. 여기 세미콜론이 뭐냐면은 문장의 끝인 것 같은데 문장의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네? 라는 거예요. 즉 아까 보시면 여기 없었죠. 그죠? 플러스가 없었으니까
컴퓨터가 인식하기 이러고 쭉 가다가 바로 이게 다운표가 났네. 그러면은 여기서 문장이 끝날 것 같은 건데 같은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딱 가서 뭐가 빠졌지라고 저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에러난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죠. 지금은 참 좋아진 거예요. 옛날 얘기지군요.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이제 좀 뭐가 좀 보이죠? 그죠? 입력하면 잘 입력됐습니다. 가지고 입력된 값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철수 값 잘 입력됐어요. 소피아 값 잘 입력됐어요. 그리고 뒤에 함수는 그대로 동작을 잘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봤는데요. 예, 마저 다시 다 끝까지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마저 이제 직접 해보셔야죠. 보셨으니까. 이거 똑같고요. 우리가 실제 예제에서 한번 하나 추가한 게 더 있죠. 뭐냐면은 자료 입력을 해서 이걸 클릭했을 때도 메시지가 보여주도록 저장된 값들이 보여주도록 저희가 한번 해봤었죠. 그죠? 그거 추가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동안 클래스를 활용해서 몇 가지 더 할 거예요. 네, 클래스가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모든 명령어나 그런 거 사용하실 때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 계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클래스를 어설프게 알고 계시면은 쓸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깊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겉으로라도 봤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강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